반갑습니다. 차정비TV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추욱의 소나타2 차량이네요. 소나타2 엄청 오래됐죠. 94년이네요. 형은 95년인데 94년 8월이네요. 94년식인데 에어컨 작동되지 않아서 방문해 주셨네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 옛날 차량들은 이 명판이 없죠. 이 필러에 명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죠. 없습니다. 운전석인데 명판 없죠. 이 엔진 쪽에 보시게 되면 엔진 룸에 명판 여기 있죠. 94년 8월 추욱의 소나타입니다. 또 수동이네.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건 킬까요? 계기판 예쁘네. 에어컨을 켜볼게요. 에어컨을 켰습니다. 에어컨이 아니고 히터네요. 예, 조금 전에 에어컨을 작동해 봤는데 에어컨 바람이 아니고 히터 바람이 나오네요. 히터 바람이 나오네요. 그러면 일단 가스가 중요하니까요. 기본적으로 가스부터 보고 다른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포트를 일단 열어보고, 오랜만에 보네. 이 차량 옛날 구형 소나타하고 소나타2, 3까지 이런 타입이 있죠. 참, 이 차량 보니까 추억이 새롭네요. 게이지를 연결했는데, 일단 게이지를 연결했는데 압력이 약 2kg도 되지 않네요. 압력이 2kg 되지 않네요. 가스가 거의 없는 상황이네요. 어디서 누설됐는가 보네요. 네, 조금 전에 이 가스 압력을 확인하셨듯이 에어컨이 되지 않는 것은, 가스가 누설되었다는 것은 이미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은 누설되는 걸 감지를 하고요. 누설되는 걸 찾기 전에 에어컨을 작동했을 때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기능적인 면을 먼저 확인을 하고 누설 진단을 해야 됩니다. 기능적인 진단을 하지 않고 누설만 작업해서 에어컨을 작동했을 때 또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면 또 고객님과 어떤 신뢰성의 문제, 또 일을 번복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에 정확한 진단을 해서 작업을 진행해야 되겠죠. 이렇게 에어컨 흡수 장비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점이 있죠. 가스를 넣어서 작동시켜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 장비를 이용을 해서 가스를 좀 주입해서 기능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진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수. 예, 게이지가 다 떨어졌는데 회수량을 보게 되면 20g, 30g 회수가 됐네요. 가스가 아예 없었다는 얘기네요. 자, 진공을 해서 가스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진공을 하는 목적은 임시로 가스를 넣어서 에어컨 기능을 확인해 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완벽한 진공은 필요가 없죠. 한 2분 정도만 진공을 해서 가스를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공이 약 2분이 다 돼 가는데요. 게이지는 완전히 거의 진공이 다 됐죠. 2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스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톱해서 가스를 임시로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600g을 주입하도록 해볼게요. 네, 시동 걸고 에어컨 켜주세요. 네, 임시로 600g을 주입했습니다. 자, 에어컨을 켜니까 펌프 작동하네요. 에어컨 작동하죠. 저압은 떨어지고 고압은 올라가네요. 네, 성능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에어컨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을 했네요. 이 상태에서 팬이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팬이 돌고 있고요. 콘덴서 팬 안 보이는데, 콘덴서 팬, 이 콘덴서 팬인데요, 지금 회전하고 있네요. 콘덴서 팬은 잘 돌고 있네요. 라디에이터 팬도 잘 돌고 있고요. 끄고, 시동 끄고. 예, 잘 돌았죠. 이 콘덴서 팬도 회전을 잘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임시로 가스를 주입을 해서 에어컨 작동을 시켜봤는데요. 예, 정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걸 잘 소홀히 하시더라고요. 고객님들도 에어컨 안 되면은 뭐 가스가 문제 있어서 에어컨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다른 기능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미리 점검 차원에서 기능적인 면을 미리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 누설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에어컨 누설 작업을 진행 다 해서 에어컨 작동해서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면 그때 가서 고객님과 또 충돌이 생기죠. 또 그 정비소 한 곳만 또 신뢰가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그 한 분의 정비사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정비업소가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정비사의 신뢰가 다 떨어지는 거죠. 일명 공장독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우리 정비사님들도 꼭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한 번에 진단해서 한 번에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조금 전에 임시로 가스를 주입을 해서 뭐 에어컨 성능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에어컨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 판단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누설 부위를 찾아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이제 누설 부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입했던 가스를 다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600g을 충전을 했는데 몇 g이 회수되는지 보겠습니다. 예, 회수를 완료했는데요. 360g. 66에 36. 66에. 계산이 안 되네. 66에 36이면 60%야? 이 맥가이비가 계산이 이렇게 더듬어야 되겠나, 이거? 60%가 해도 됐네요. 예, 이제 장비를 철수하고요. 수동 장비를 이용해서 누설 부위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하고요. 예, 시방부터는 요 수동 게이지를 이용해서 노즐 부위를 찾아가겠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100회가 넘어가지고요. 이제 카메라 들고 한 손으로도 잘합니다. 한 손으로도 잘합니다. 이제 100회 정도 촬영했으면 이제 좀 잘하잖아. 100개 촬영했으면 숙달이 될 만큼 됐잖아 이제. 저압도 됐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압 라인을 고압으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소나타 2 차량에서는 팽창 밸브 타입이 아니고 오리피스 타입이기 때문에 고압으로 압력을 걸어도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익스펜션 밸브가 TX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압과 저압을 바꿉니다. 저압으로 압력이 걸리게 되면 게이지 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고압으로 체크하기 위해서 호스를 바꿨습니다. 이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이 게이지 넘어버리면 사용 못합니다. 그리고 이 고압 포트 지금 보세요. 고압 포트는 완전히 털갈 필요 없이요, 이 퀵타입이기 때문에 밸브만 오픈하게 되면 그럼 움직이죠. 이 상태에서는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상태로 놔두시고요.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이 기둥이 펌프로 잠그시고요. 고압만 열고 작동하겠습니다. 압력을 가해서 무엇을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찌만인 게 압력 제법 올라간디. 해제하고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거든. 네, 250 psi에 정확하게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기다려 봐야죠. 예, 기다리는 동안에 이 게이지를 흔들거나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있는 그 상태로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지켜봐야 되죠. 게이지를 움직이게 되면 이 게이지가 정밀 게이지는 아니거든요. 참고용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이 지침이 조금씩 틀어지거든요. 그리고 틀어짐으로 인해서 오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게이지는 안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250 psi 세팅을 해놓고 한 40분 정도 지났죠? 40분 지났죠, 그죠? 한 4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250 전혀 250에서 이렇게 보면 250이고요. 이렇게 보면 250 넘죠. 정면에서 봤을 때 250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는 누설 부위를 찾기가 어렵겠네요. 다른 방법으로 찾아봐야겠네요. 예, 압력으로는 찾기가 어려우니까요, 부압을 이용해서 누설 부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 콤프입니다. 콤프 조용하네. 마음에 들어. 지금 돌고 있는데 이 장난감 콤프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조용하네요.
마음에 들어. 진짜 조용하네. 이 켜진지도 모르겠다, 야. 켜진지도 모르겠네. 굉장히 조용하네. 지금 진공이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요. 콤프를 보겠습니다. 콤프에서 봅시다. 소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막았습니다. 뜰 때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 나죠?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공이 유지를 하지 못하고 좀 빨리 오고 있거든요. 새죠? 오랜 시간 동안 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콤프가 공기를 빨아온다는 얘기거든요. 안되죠. 그러면 누설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게이지를 한번 볼게요. 게이지. 자, 이 상태에서 밸브를 잠그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갔습니다. 콤프를 끄겠습니다. 예, 이 눈금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영자 한 가운데에 있고요. 이렇게 보면 영자 우측에 있고요. 영자 조금 왼쪽에 있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럴 때는 보는 각도를 일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정면에서 비추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약 한 1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많이 떨어졌죠. 엄청 많이 떨어졌죠. 노설에서 이 정도 짧은 시간에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정비사로서는 행운이죠. 이렇게 빨리 떨어져 주면 정비사로서는 식은 죽 먹기죠. 식은 죽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예, 노설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라인을 좀 탈거를 해야 되는데요. 라인을 탈거하기 위해서 진공을 해제하고 정압으로 조금 올려놨습니다. 한 1kg 좀 넘게 올려놨죠. 이 상태에서 라인을 탈거하게 되면 주변에 있던 이물질이 안으로 유입이 안 되겠죠. 이 압력이 새어 나오면서 이물질을 밖으로 밀어내겠죠. 라인 탈거해서 누설 부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되면 이 더러운 이물질들이 라인으로 유입 안되고 밖으로 밀려 나오겠죠. 살짝 잠궈 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거 들리시죠? 네, 다 나왔네요. 이제 예, 이렇게 이물질을 밖으로 밀어내고 라인을 탈거하겠습니다. 예, 라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걸 어떤 걸 맞는 건지 찾아봐야 되겠네요. 찾아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공이 걸린 상태에서 약 한 30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답은 나왔는데요. 컴프레셔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네요. 일단 컴프레셔 탈거하겠습니다.
고압은 작으니까 이거 많은 것도 기술이야. 꽃갈을 만들어야 돼. 꽃갈 보시죠. 꽃갈. 자, 이렇게 맞고 컴프 쪽에도 맞췄습니다. 컴프 쪽에도 꽃갈을 만들어서 이걸 20년을 넘게 말아왔습니다. 자, 잘하고 고압 쪽에도 맞고. 놀래라. 됐습니다. 자, 요 녀석이 말썽을 피웠네요. 요 녀석이 누설이 됐네요. 이거를 세척을 좀 해서 어디서 새는지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컴프의 구조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일 안 합니다. 그냥 교환하고 치웁니다. 이게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더 힘들어요. 시간 오래 걸리고, 전기 시간 오래 걸리고. 베어링 빼냈습니다. 나는 보조물도 보조. 되게 시기네. 보조 시기들 사서 시기들 예약을 해야지. 보조 못 먹겠네 이거. 보니까 예전에 누설 찾는다고 형광물질을 많이 넣네. 보니까 형광물질을 한번 넣은 적이 있네. 보니까 그렇죠. 형광물질을 넣네요. 리테이너 잘 해가지고 못 치는.
점검 과정은 아니고. 이 오링도 교환해야 되죠. 27년 됐네. 27년 썼네. 27년. 납작한 거 봐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27년 쓴 오링입니다. 27년 된 빼니까 그냥 떨어지네 이렇게. 오래 기름이 빠져. 네, 기름기 빠져가지고 다 떨어져요. 자, 진공을 해서 새는지 보겠습니다. 진공을 해서 새는지 보겠습니다. 이 단품으로 점검을 하게 되면 용량이 작아졌기 때문에 금방 표현하죠. 완전히 진공이 잡혔네요. 진공이 잡혔습니다. 누르고 지금 이 상태에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이 연결된 상태에서 조금 표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10분이라면 이 컴프 단품으로 하게 되면 1분이면 끝나죠. 1분, 2분만 지켜보더라도 바로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품 점검의 장점이죠. 그래서 한 5분 정도 지켜보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지났는데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자, 보통 이 컴프레셔 하는 신품은 금액이 고가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 컴프가 문제가 되게 되면 리빌드품으로 교환을 하거든요. 일명 재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교환을 하게 되는데요. 고객님들은 이 컴프를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또 컴프가 나갔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이유는 이 재생 자체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컴프가 수명이 짧아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풀리가 꼽히죠. 자, 이 베어링 부분은 일단 안 보이니까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는데, 신품은 이게 돌아갈 때, 작동을 할 때 그 상태로 회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흔들리면서 돌아가는 거죠. 재생품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샤프트가 오래 사용하고 재생품들은 신품이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이 샤프트가 런아웃이 발생을 합니다. 신품에 비해서 재생품은 이 샤프트가 회전하는 게 정교하게 돌지 못하고 눈에는 표가 나지 않지만 약간 흔들리면서 돌아가는 거죠.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흔들리면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교환했던 이 리테이너, 이것을 이렇게 그대로 돌기만 해야 되는데, 흔들면서 돌리는 거죠. 흔들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대로 회전만 이렇게 해야 돼요. 회전만, 샤프트가. 그런데 오래된 이 샤프트들은 이게 흔들리면서 돌아가죠. 눈으로 식별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리테이너가 구멍이 커지는 거죠. 신품은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리테이너가 손상이 적게 가지만, 리빌드 품들은 이게 회전하면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약간 흔들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흔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리테이너의 수명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누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빌드 품은 신품에 비해서 수명이 짧다. 사용하는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지만 수명이 짧아진다.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27년 됐는 풀리가 좋네요. 아주 배앓이 돌려보면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신품 못지 않습니다. 굿. 이런 것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죠. 굿. 이 작업하면서 시청자들께 이거 알려주는 게 시간이 엄청 걸리네. 작업하면 벌써 끝났을 건데. 지금 이 갭 있지 않습니까? 이 갭. 그 갭 보이시죠? 작동하면 이렇게 작동하겠죠?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작동을 하면, 컴프가 작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그래서 같이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멈춰 있다가 에어컨이 작동하게 되면 탁 붙죠. 이 간격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이 간격이 좀 멀어도 안 되고요. 너무 가까우면 소음이 나죠. 이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소음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간격을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간격. 오이. 오링도 교환해 주시고, 오링도 교환해 주시고, 됐습니다. 예, 코프 장착은 다 했고요. 이제 압력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하겠습니다. 250에 세팅을 해볼게요. 예, 정확하게 250 psi에 세팅을 했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잠시 지켜봤는데 250 그대로 유지하고 있네요. 그러면 누설되지 않고요. 이 상태로 또 진공으로 또 누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압을 해제하고요. 진공으로 가야죠. 예, 이 정도의 진공이 형성됐어요. 정면에서 보게 되면 30에 0자 센터에 지금 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또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 한 30분 정도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전혀 누설되는 부분이 없죠. 이 콤프 작업하기 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는데 지금은 전혀 누설되는 부분이 포착되지 않네요. 이 상태에서 가스를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어컨 가스를 주입을 할 텐데요. 에어컨 장비가 다 있죠. 장비가 있는데 오늘은 에어컨 컴프 누설 수리하는 것까지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 수동으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에어컨 가스 넣는 방법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다 장비들이 있어서 수동으로 넣는 일들이 거의 없는데 수동으로 넣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특히 수동으로 넣는 방법을 잘 아시면 카샵에서 정비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외지에 나가서 또 출장 가서 작업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장비를 또 가지고 갈 수가 없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고 수동으로 주입하는 방법을
미리 숙지를 해 놓으시면 굉장히 용이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지금 냉동 오일이 있고요. 냉동 오일을 정확한 양은 알 수는 없지만 가스가 누설된 정도를 판단을 하고 정비사가 판단을 해서 추가로 보충을 해 줘야 되죠. 오일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압은 잠긴 상태로 두시고요. 고압을 잠기 있을 때 열어야죠. 지금 진공 펌프가 작동하고 있거든요. 자, 진공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잠그게 되면 이 상태에서 탈거를 합니다. 저압을 탈거하고요. 주입하고자 하는 양만큼 설정을 해서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0cc를 추가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압으로 넣겠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지금 진공 펌프에서 고압적으로 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압으로 넣게 되면 자동으로 빨아가죠. 소리 들리시죠? 네, 50cc 주입했습니다. 라인 리기 들어주시고요. 다시 저압 라인을 장착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저압 라인을 밸브를 열어주시게 되면 고압과 저압이 같이 진공이 형성되겠죠. 이 상태에서 완전한 진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스를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진공이 이제 다 됐거든요. 자, 밸브를 잠그시고요. 밸브를 잠그시고 펌프를 끄겠습니다. 가스통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수동으로 넣는 경우가 거의 없죠. 다 장비들이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가스를 주입하게 되는데 가스통이 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가스를 넣는 방법도 있는데 뭐 관계는 없습니다. 에어를 빼주기는 관계는 없는데 기상으로 가스를 넣게 되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밸브를 열기 전에 가스통을 뒤집어야 됩니다. 뒤집어서 밸브를 열어야 되죠. 뒤집어서 밸브를 열겠습니다. 아이고 무거워. 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스통을 이 엔진 위에 올리겠습니다. 어렵네. 아, 참네. 오, 불안해. 가스통을 뒤집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밸브를 열게 되면 가스통에서 이 게이지까지 에어가 차 있겠죠. 그리고 이 매니폴드 안에 용량도 무시 못 하거든요. 이 안에 있는 밸브와 밸브 사이, 이 호스 사이에 있는 에어들도 상당히 용량이 많은 거거든요. 이걸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고 하게 되면 진공을 확실하게 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애써서 진공을 완벽하게 해놓고 여기서 에어를 완벽하게 빼주지 않는다면 진공을 안 시킨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에어를 빼는 방법이 아니라, 자, 빼볼게요.
소리 들리시죠? 이 상태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게이지를 뒤집어야 됩니다. 게이지를 뒤집어야죠. 뒤집게 되면 가스는 지금 액상으로 와 있거든요. 액상과 공기는 기체이기 때문에 비중이 차이가 있죠. 공기는 가볍고 가스는 액상이기 때문에 무겁죠. 그래서 그 비중에 의해서 밑으로 깔아앉게 돼서 중간에 있는 에어를 다 밀고 올라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 에어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 액상이 오이는 거 보이시죠? 자, 액상이 차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자, 액체가 밀고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액체가 나올 때까지 에어 분리도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완벽하게 에어가 다 제거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밸브를 열면 되는 거죠. 밸브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죠. 예, 작업자가 가스가 어느 정도 충전이 됐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조금씩 에어컨을 작동해 가면서 게이지를 보고 가스 양을 맞춰야 될 텐데요. 시동을 걸어 봐야 되기 때문에 가스통이 엔진 위에 있으면 위험하죠. 편의상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가스가 좀 안정되면 시동을 걸어서 가스 양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을 켜봅시다. 에어컨을 켰습니다. 에어컨 작동하고 있죠. 지금 가스 양이 많이 적네요. 주입할 때는 한꺼번에 4초, 5초 이상, 더 이상 주입하지 마시고요. 잠시 조금씩 나눠서 주입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주입해야 됩니다. 자, 이제 펌프가 떨어졌다가 이제 붙었죠. 지금 작동하고 있거든요, 펌프가. 이 압력이 어디까지 내려왔을 때 펌프가 차단되는지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예,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지금 차량들은 실내 에버포레이터에 실내 온도 센서가 있죠. 그래서 에버의 온도를 감지해서 컴프레셔를 동작시키고 또 차단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형차 같은 경우에 특히 소나타2 또 아주 구형 소나타 Y3, Y2 그리고 소나타 3까지 이런 방식을 채택을 했거든요. 이 방식들은 팽창 밸브가 별도로 있지 않고 오리피스라고 하는 튜브 망을 이용해서 팽창 밸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차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타입들은 실내 온도 센서가 없습니다. 이 차량은 실내의 에버포레이터에 실내 온도 센서가 없고요. 바로 이 스위치, 압력 스위치죠. 저압에 장착되어 있어서 이 저압 라인이죠. 저압 라인에 장착되어 있어서 이 저압의 압력을 읽어서 온도를 간접적으로 감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은 가스 양을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가스 양이 좀 많다라고 한다면 이 압력이 떨어지지 않아서
실내 에어버가 얼면서도 컴프레셔는 계속 도는 겁니다. 온도를 감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온도 센서가 없고 이 압력 센서로 온도 센서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 압력을 정확하게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내 온도와 압력이 편차 없이 정확하게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일명 오퍼레이팅이라고 하는데요. 그 오퍼레이팅을 정확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온도계를 설치하겠습니다. 실내에 온도를 설치하고요. 이제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죠. 쭉쭉 내려가죠. 지금 1도네요. 1도의 공기 온도입니다. 지금 0도네요. 예, 이런 차량의 경우에는 굉장히 온도 설정하기가 쉽죠. 가스 압력만 조정하면 예, 이런 차량들은 예, 별도의 기능을 예, 수정하지 않아도 마이너스 10도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죠. 적정한 온도선에서 컴프가 차단되는지 보겠습니다. 저압에 보게 되면 살짝 성의가 뜨기 시작하죠. 성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떨어졌네요. 이제 떨어지고 올라가죠. 40 전에서 컴프가 붙어야 됩니다. 40 정도의 전에서 펌프가 붙어줘야 지 온도를 유지하는 거죠. 40 전에 붙는가 보겠습니다. 적어도 40 전에는 붙어야 되거든요. 붙었네요. 40 전에 펌프가 작동했네요. 네, 온도가 4도까지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기 시작하죠. 네, 몇 도에 차단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0도 떨어졌네요. 다시 또 펌프가 떨어져서 상승하고 있죠. 또 이 상태에서 40 전에 펌프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펌프가 떨어져서 온도가 상승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3도, 4도에 붙었네요. 다시 4도에 붙어서 다시 떨어지고 싶네요. 이제 가스가 다 주입됐으면 이 상태에서 밸브를 잠그고 매니폴드 게이지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열린 상태에서 약간 열겠습니다. 그러면 라인에 있는 이 가스들이 다 주입이 되죠.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기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때 잠가주는 겁니다. 잠그고 밸브를 열어도 상관없죠. 열겠습니다. 열어놔도 상관이 없죠. 열어놨습니다. 가스통을 잠갔기 때문에 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스통에서 분리하면 되죠. 픽하는 것도 없죠. 이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이제 에어컨을 끄고요. 시동도 끄고요. 게이지를 탈거해야 되는데요. 저압부터 탈거하는 거죠. 저압부터.
왜냐하면 고압은 약간 떨어지는 시간이 약간 소요되기 때문에 저압은 최저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저압부터 탈거하는 거죠. 네, 저압 탈거하고요. 그 다음에 고압 탈거하면 되겠죠. 예, 고압을 탈거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이제 완료됐으면 서비스 포트에 가스가 누설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압도 잘 안 들어가네. 네, 저압도 꼭 필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잘 표가 안 날 때는 침이 최고죠. 더러운 게 아닙니다. 침 바르면 최고 좋죠. 침을 발라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상 없죠. 예, 고압 쪽에도 필히 확인을 해야 되죠. 누설되는 게 없죠. 예, 누설되는 걸 확인을 했으면 캡을 장착해 주시고요. 저압도 잠궈 주시고요. 네, 이렇게 되면 모든 작업은 마무리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듯이 소나타2 굉장히 오래된 차량이죠. 이 차주님은 이 차량에 애착이 많으셔가지고 오래 타시겠답니다. 이왕이면 플러싱까지 작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또 플러싱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또 금액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큰 성능상에 큰 기능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